자, 3교시 시작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49페이지 풀었고, 여기까지는 뭐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내가 설명한 거로 또 내용이 뭐 엄청나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해가 됐을 거고,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뭐였지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암기가 필요한, 그래서 당장 니들 보고 지금 이 순간 다 외워서 풀어라 그러면 조금 버거울 수는 있지만, 앞에 있는 내용 찾아가면서 풀면 그다지 뭐 내용상으로 어려울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 아까 얘기했지만 숙제, 다음 주에 오면 요 숙제한 거 문제 풀어주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뭐 한 8문제 내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64페이지로 갑니다. 페이지 64페이지. 이게 뭐야? 주기율. 자, 여러분들 그 중학교 2학년 1단원에서 원소의 뭐 종류하면서 주기율이 한번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기율표 해가지고 대략 넘버 한 20번까지는 그 당시에 암기를 했을 테고. 왜? 뭐? 뭐라고 한 거야? 휴지. 왜? 코딱지 파느라고? 아니 파리가 좋은 거 같아요. 어디에? 그 앞에 파리가 죽어. 네가 때려 잡았어? 네. 잘했네. 엄마 똑똑하네. 혹시 더 필요해? 그 중학교 때 주기율 배운 거 원자번호 20번까지는 당시에 뭐 내신 공부하고 하면서 아마 암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시간 지나면 조금 까먹었을 테고. 자, 이번 내용은 그 비슷한 내용을 배우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좀 자세히 배우고 왜 주기율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64, 65 두 페이지 뭔 내용 나오나 한 번만 좀 읽어봅시다. 읽고 나면 내가 또 설명을 할게요. 그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라고 써 있는 건 일단 하지 말고 주기율표까지만 보고, 야, 지금 이 순간 나는 주기율 넘버 20번까지 지금도 다행히 잘 기억하고 있다. 손 들어봐. 20번까지 다 외워? 너도 외워? 진짜? 잘했네. 외워야 돼 이제. 오늘 못 외워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 시간 이후로는 외워야 된다. 뭐 지금 이 순간은 안 외울 수도 있겠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주기율 20번까지 외워야 돼. 자, 설명할게. 자, 앞부분은 중학교 때 배우는 거랑 크게 다름이 없는데 주기율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거예요. 참고로 저 주기율표는 모질리라는 과학자가 만든 그 모질리의 주기율표, 모질리가 거의 완성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발전 과정은 있지. 그래서 우선 원소부터 설명할게요. 원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소는 한 110여 가지. 주기율표상에 넘버 118까지인데 118! 막 이렇게 안 하고 대략 한 110까지 정도 있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원자를 배웠잖아. 그럼 원자랑
원소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원자를 우리가 논할 때는 개수, 그 다음에 크기,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원자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원자가 뭉쳐지면 분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잘 알다시피 분자는 뭐야? 물질의 성질을 가진 입자 중 제일 작은 애가 분자의 정의지. 그럼 원자는 뭐야? 그냥 존재만 하는 거야. 원자 자체로서는 성질이 없어. 우리가 흔히 알는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게 뭐야? 산소지. 산소 원자는 그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그 산소 분자와는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원자로서는 어떤 성향이 없고 원자가 분자로 될 때 비로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질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럼 원소는 뭐냐? 넓게 보면 원소랑 원자랑 뉘앙스가 거의 비슷해. 완전 다른 개념은 아닌데, 원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떨 때 쓰냐면 얘네들이 가진 각각의 원자들이 가진 성질에다가 좀 더 성질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원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랑 헬륨의 성질이 달라. 그럴 때 수소 원소, 헬륨 원소 이런 단어를 쓰는 거고, H2O에는 수소 원자 2개가 들어있어. 이럴 때는 원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완전 다른 개념은 아닌데 뉘앙스가 좀 다르고 좀 쓰임새가 좀 다르다.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 원소라는 개념은. 자, 오른쪽 주기율표 보면서 설명할게요. 색깔이 보면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저거 무슨 색이냐? 야, 저거 무슨 색이야? 야, 윤재, 저거 무슨 색이야? 제일 많은 애 저거 무슨 색이라고 해? 색깔. 베이지냐 이거? 베이지라고 해제하자. 약간 연한 갈색 느낌 나지, 그치? 연한 갈색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색의 좀 중간쯤 느낌 베이지라고 할게. 그 색깔이 제일 많어. 그치? 딱 눈으로 봐도 월등히 많지. 쟤들이 다 금속 계열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는 금속이 제일 많아.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애가 저기 좀 옅은 녹색. 이지? 저 비금속 원소. 특이하게도 수소는 보다시피 제일 왼쪽에 있는데 비금속이야. 웬만하면 중간부터 해서 왼쪽 계열에는 대부분 다 금속인데, 그치? 그래서 수소는 비금속. 그 중간에 좀 진한 색깔이 있어. 쟤들은 뭐냐? 준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야, 준이 붙으면 영어로는 셈이잖아, 셈이. 그치? 셈이가 뭐야? 비슷해?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강을 얘기할 때 준결승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영어로 그거를 뭐라 그래? 세미파이널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세미 하면은 버금간다, 준자가 붙어서 버금간다. 그런데 그러면 금속에 버금간다잖아. 근데 중요한 건 준금속도 넓은 의미로 보면 비금속이야.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금속과 비금속이야. 베이지와 넌 베이지로 나눈다. 그 중에 비금속 중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질소 뭐 이런 애들은 뭔 방법을 써도 전류가 안 통해. 그냥 부도체야.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데 거기 보면 붕소, 규소, 그 다음에 저마늄, 비소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몇 개 있잖아. 한 7, 8개 있잖아. 쟤들은 어떻게 조금 뚝딱뚝딱해서 이제 막 성분 조절 조금 하고 하면은 그 도체의 그 금속의 성질 중에 하나인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라고 들어봤지.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재료로 주로 쓰이는 애들을 비금속인데, 야, 그래도 얘들은 금속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좀 있네. 그런 의미로 준금속이야.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준금속이 그러면 굳이 따지면 금속에 가까워 비금속에 가까워 하면 비금속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 근데 비금속 중에서도 야, 금속하고 비슷한 성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들, 그게 뭐냐면 주로 전기전도성이야. 그러니까 비금속, 준금속 자체는 부도체야, 얘들아. 근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쟤는
잘하면 전류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성향이 조금은 있어야 하는 애들을 그 중에서도 준금속으로 분류한 거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종류야. 금속, 비금속. 근데 비금속 중에서 일부를 준금속이라고 조금 더 세부 분류를 한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준금속이 금속이 아니야. 굳이 따지면 비금속이야. 그렇게 그 금속 원소가 제일 많아, 자연계에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저 주기율표에서 세로축을 뭐라고 부르냐? 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보다시피 족이 제일 왼쪽에 넘버 1이라고 써있지. 제일 위에 숫자 보면. 제일 오른쪽이 뭐야? 18쪽이야. 그래서 족을 18쪽 18개로 분류를 했어. 그럼 이 족이 뭐 하는 놈이냐?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 봐봐. 세로 라인에 이렇게 얘네들이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야. 그러면 1족 원소 볼게. 1족 원소 제일 위에 누구 있어? 수소 있지. 근데 또 특이한 거, 야 수소 빼. 수소는 원래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전자배치상 우연히 이쪽에 있을 뿐이야. 그러면 1족 원소는 수소는 1족 원소로 분류를 했지만 사실상 야 수소 너 좀 빠지고,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줄에 있는 리튬부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이런 애들이 성격이 비슷해. 원소는 다른 원소인데 비슷한 공통점이 좀 많아. 그럼 그 옆에 보면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애들이 또 옆에 있는 애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또 얘들끼리가 성격이 좀 더 비슷해. 일종의 여러분들 같은 학교를 다녀. 그 안에서 동아리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렇게 그 세로축이 족이야. 응? 그럼 가로축은 뭐냐? 주기라고 불러. 주기가 뭐냐면 전자배치 궤도수라고 생각하면 돼. 전자배치 궤도수.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저 뒤에 68페이지로 갑니다. 알칼리 금속을 배우기 전에 원자에 있는 전자배치를 먼저 배우는 게 효율적이라서 요 뒤로 넘어갈게. 자, 요거 설명할게. 자, 우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가운데 플러스 성질을 가진 얘를 뭐라고 불렀어? 원자핵이라고 부르고, 이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게 가장 표준적인 원자 모형이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양성자, 중성자라는 단어를 안 써. 교과서에 안 나와, 그런 단어가. 그럼 뭐만 나와? 원자핵과 전자라는 단어를 써.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아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는 게 아니라 고등과정을 배우잖아? 그래서 원자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원자핵이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걸 알아야 돼. 원자핵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덩어리야. 그래서 수소가 있어. 그럼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곧 수소 원자핵이잖아? 그럼 여기에 전자 붙으면 이게 수소 원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양성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질량이 1이란 말이야. 근데 얘 다음에 원자 번호 2가 누구야? 헬륨이야. 아까 배웠지? 헬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양성자 2개가 있고 중성자 2개가 있는데, 얘들아 봐봐. 이게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잖아. 이게 뭐냐면 니네 중학교 때 정전기유도 막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럼 플러스 둘이 있어. 그럼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왜 안 붙어? 전기적으로 이걸 무슨 힘이라고 불러? 얘네 둘이 작용하는 힘을 전기적으로 척력이라고 부르지. 서로 밀어내는 걸 척력,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인력. 이 정도 기억하지. 그래서 얘네 둘이 원래 잘 못 붙어. 그래서 자연계에서 얘네들끼리 양성자끼리 막 랜덤하게 돌아다니면 못 붙어. 그런데 얘네들이 돌아다니니까 누구를 만나? 중성자를 만나면 붙을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러느냐? 우리 책에는 뭐 디테일하게 안 나오지만 알아도, 얘네들을 핵이라고 불러. 보통 양성자, 중성자 이런 애들을 핵이라고 불러. 핵자, 핵입자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중성자나 양성자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모두 핵력을 가지고 있어. 그때 그 힘을 핵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래서 핵력인데, 이 핵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향력이 약해. 근데 이 녀석들이 우연히 막 랜덤하게 돌아다니면 지들끼리 가까이 다가오잖아. 그래서 빠른 애들은 쑥 지나가겠지만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이는데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어. 이러면 붙어버린다.
그게 행력이야. 왜 애들은 행력을 가지고 있느냐? 몰라 나도. 우주가 만들어질 때 애들은 행력을 가지게 태어났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주 가까이 붙으면 행력이라는 게 작용해서 분해를 아는 거지. 근본적인 이 행력이 왜 생겼어요? 그거는 내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빅뱅이 왜 생겼어요? 이런 수준의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몰라 나도.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도 몰라. 우리가 아는 건 얘들의 행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전기력이 작용하다 보니 양성자 두 개끼리는 잘 못 붙어. 근데 중간에 중성자가 있으면 얘네 둘이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잖아. 근데 얘가 야 너 가만히 있어 일로 와 내 손 잡고. 그래서 그 행력이 전기력보다 좀 더 세.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수소 빼고는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면 얘들이 뭉치려면 그에 비례해서 중성자 개수도 같이 많아진단 말이야. 왜냐하면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면 지들끼리 전기력도 그만큼 양성자 한 개 있을 때보다 양성자 10개가 우하고 몰려있으면 지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것도 그만큼 세잖아. 그럼 옆에서 중재를 줄 애도 많이 필요해. 그게 중성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덩어리를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원자핵이 양성자가 아니야.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 덩어리. 물론 수소는 좀 예외지.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곧 원자핵이지만 수소를 제외하고 모든 원소들은 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자핵이 만들어져서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이 한마디로 양성자 많이 뭉치면 그에 비례해서 중성들도 많이 뭉쳐. 그래서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가 거의 1대1이야. 거의라 그랬어. 아까 일례로 예시 보여주잖아. 나트륨 같은 거. 나트륨 같은 경우 양성자는 11개인데 중성자는 12개야. 그러니까 이그젝트한 1대1은 아니란 뜻이야. 근데 거의 웬만한 애들은 1대1이야. 근데 이게 뒤로 넘어가잖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원소 중에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니네 알만한 원소야. 우라늄. 우라늄이 원자번호가 92번이야. 겁나 무거운 애지. 양성자 92개나 있어. 아까 말했지만 우리 원자번호 주기율표. 그러니까 우라늄이 원자번호 92번이야. 양성자 92개나 있어. 근데 얘는 질량수가 238이야. 그럼 238에서 92를 빼면 그게 중성자 개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238이라는 숫자가 질량수를 나타내고 이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인데 양성자가 92개라고 나와 있으니 238 빼기 92 하면 얼마야? 146이냐? 중성자가 146이죠. 이런 경우는 1대1이 완전 어긋나 버리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성자 개수가 점점점 증가해. 근데 원자번호 20번 수준까지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거의 1대1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는 원자번호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20번 이내의 원리까지만 배워. 그러면 기본 원리가 좀 단순하거든. 그럼 20번 넘어가면 성질이 훨씬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막 전이금속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건 언제 배워? 여러분들이 고2를 올라가서 화학이라는 얘는 화학. 지금은 화학 파트를 배우지만 이 교재의 이름은, 이 과목의 이름은 통합과학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화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나는 화학 선택 안 하겠다 그럼 안 배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나 화학이 재밌어서 선택해서 배우면 그때 조금 더 그러면 21번부터 그 이후에 한마디로 무거운 원소들은 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걔네들은 또 적용되는 룰이 뭐야를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운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통합과학에서는 원자번호 20번 안쪽의 성질까지만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되진 않지. 그리고 원리가 생각보다 단순해. 자, 그럼 원자핵의 원리, 양성자, 중성자까지 배웠어. 그럼 본격적으로 원자 만들어야지. 누구 붙여야 돼? 전자 붙여야 돼. 근데 전자가 원자에 붙는 원리가 랜덤하게 붙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양성자 개수만큼 붙어. 왜? 원자는 중성이니까. 이때 중성자는 있잖아. 질량은 있으나 성질이 없어. 그러니까 중성자가 많으면 무거워져, 원소가. 그런데 성질이 바뀌는 건 없어. 그러면 원소의 성질은 누가 결정하느냐? 양성자가 결정해.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다르면 다른 원소가 되는 거야. 근데
중성자가 더 붙으면은 성질이 바뀌는 건 없고 그냥 무거워져.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소는 이렇게 생겼어. 기본 원리가. 근데 수소 중에는 가끔씩 중성자 붙어있는 수소가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 중수소라고 불러. 그럼 얘는 질량이 얼마냐? 2지. 1, 1이니까. 이거 하얀 거 중성자. 이거 없으면 질량이 1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의 한 99%의 수소들은 질량 1짜리 수소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까지 얘기했던 수소야. 근데 이런 애가 가끔 있다고. 수소인데. 그럼 얘 성질을 봤더니 질량 1짜리 수소가 하는 짓은 똑같아. 근데 무거워. 그 차이만 있어. 그러니까 중성자는 성질을 결정하는 건 없어. 근데 여기에 갑자기 양성자가 하나 또 달라붙어? 그럼 성질이 바뀌어. 헬륨 돼. 그런 개념이야. 기본 원리가. 그래서 양성자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해. 자, 그럼 전자는 뭐냐?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붙는 원리가 바로 듀엣 규칙이 있고 옥텟 규칙이 있어요. 야, 듀엣은 넘버 얼마 뜻해? 야, 듀엣, 가수 듀엣단데 몇 명이 부르는 거야? 2명이 부르는 거지. 넘버 2를 뜻해. 옥텟은 뭐냐면 넘버 8을 뜻해요. 이게 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들이라 오리지널 영어는 아니고 어원 자체는 라틴어 계열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자, 수소가 있어. 수소는 전자 몇 개 필요해? 양성자가 하나니까 전자 한 개가 붙었어. 그럼 선생님 수소는 전자 2개 붙으면 안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 자, 이 상황에서 전자가 올라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 왜냐? 얘네 둘은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쉽게 붙어. 근데 얘가 붙으려니까 이미 중성이니까 받아주는 애가 없어. 너 꺼져. 어디 저기 플러스 남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놀아.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못 붙어. 끝났지? 그럼 얘는 어디 또 남는 수소가 없나 돌아다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양성자 2개가 있어. 편의상 나는 지금 중성자는 안 그릴게. 양성자 위주로만 그릴게. 왜? 전기적 성질이 지금은 포인트니까. 물론 헬륨은 중성자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기 귀찮다. 숫자로 할게. 그래서 수소는 전자가 1개야. 근데 헬륨은 전자가 2개 필요하지. 그래서 전자가 2개가 붙어서 중성되면서 헬륨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리튬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전자가 3개 있어야 되지. 근데 이 전자가 여기 붙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 전자들이 원자에 붙을 때 붙는 위치가 정해져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게 듀엣이야. 즉 얘를 따지면 우리 태양계로 따지면 얘가 태양이고 요 도는 애가 행성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궤도야. 그래서 첫 번째 궤도 안에 전자가 맥시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리미트가 2야. 2. 그걸 듀엣 규칙이라고 불러. 그럼 세 번째 전자는 어디 있느냐? 밖에서 나와서 놀아. 이렇게 놀아. 자, 그럼 얘랑은 전자 도는 궤도가 총 몇 개야? 궤도. 험되지? 얘 궤도 하나, 얘도 궤도 하나, 얘는 궤도 하나에 전자 하나, 얘는 궤도 하나지만 전자는 2개. 그치? 자, 얘는 궤도 몇 개야? 2개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궤도가 2개가 됐지? 이게 주기율표에서 주기, 즉 가로축이라고.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얘들아 주기율표 보면서 할게. 주기율표 펴봐. 아까 그 64페이지인가? 주기율표에서 제일 위에 1주기 원소가 몇 개 있어? 수소 헬륨 2개 있지? 그 밑에 2주기 원소는 넘버 2부터 해서 제일 오른쪽에 누구까지야? 네온까지 8개 있지? 그럼 걔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넘버, 자, 그러면 넘버 3부터 넘버 10까지는 전자가 어떻게 되냐? 이게 다 원자 얘기야? 전자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1, 2, 3, 4, 5, 6, 7, 8 해서 전자가 8개까지 채워져. 그게 옥텟 규칙이야. 자, 그럼 지금 얘는 넘버 10이지? 전자 2개, 8개. 토탈 전자 몇 개 있어? 10개지? 이게 네온이야. 자, 그럼 11번으로 넘어갈게. 여러분들 주기율표상에서 11번. 얘가 위에서 몇 번째 줄이야? 세 번째 줄이지? 그래 3주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넘버 11번 나트륨은 안쪽에 전자 2개 있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지? 한 개 더 있어야 되잖아. 걔는 여기로 온다. 그럼 얘는 궤도가 몇 개요? 3개지. 그래서 얘는 3주기. 그 전자도는 궤도수를 주기라고 표현해. 다른 표현으로는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도 써. 그럼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야? 얘는 2개, 얘는 1개,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게 주기. 그래서 이 3주기에 또 요 라인에 요 세 번째 궤도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 8개까지 또 들어가. 그러면 자 여기에 8개 또 꽉 채웠다? 현재 전자 몇 개 써 있어? 여기 8개까지 채우면 288이니까 토탈 몇 개야? 18개지? 그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르곤이야. 그러면 자 왼쪽으로 다시 넘어가 19번으로 넘어가 보자. 칼륨이 19번이지. 그럼 쟤는 이제 19번째 전자가 어디냐? 여기부터. 그럼 여기부터 8개는 아니야. 여기서부터 룰이 바뀌어. 그래서 여기서는 19번, 20번, 야 2개만 딱 그렸지 치사하게. 그리고 이 다음에 나 여기는 16개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왜 여기는 16개입니까? 화학에서 배워. 통합과학에서는 왜 여기에 16개 들어가는지 안 가르쳐줘. 한 번에 니네 너무 많이 배우면 힘들까봐. 그럼 여러분들은 19번, 20번까지만 이해하면 돼. 그럼 우리가 배울 건 이번 챕터에서 포인트 혹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마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시험 볼 키포인트는 넘버 20번까지라고. 참고로 지금 배운 요 주기율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 시험은 안 볼 거야. 근데 사실은 겁나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시험 공부, 앞단은 시험 공부 풀업스, 시험 공부 할 것도 없어. 그냥 집에 있는 문제만, 숙제만 꼼꼼히 해오면, 내가 장담하는 내가 10개를 낸다고 치면, 인간적으로 10개 중에 8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낼 거야. 야, 그래도 하나쯤은 조금 헷갈리는 거 내야지. 여기 8명 앉았는데, 전부 다 만점 맞으면 그것도 시험 내면 의미도 없잖아. 만약에 내가 8개를 낸다 치면, 하나 정도는 조금 헷갈리는 거 내고, 한 7개 정도는 무난한 거 내고, 그래야 8명 맞은 사람은 잘하네. 나도 니네 실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한 6개 맞은 애는 괜찮네? 한 3개 맞은 사람은 저 새끼 뭐야?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8개 냈는데 다 최소한 6, 7, 8개를 맞춰. 그럼 애들 다 괜찮네. 난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 근데 어떤 애가 8개 중에 2개 맞춰. 그럼 속으로 내가 거칠어도 할 것 같아. 뭐 하는 새끼냐? 이렇게 되겠지. 그 정도면 거칠어 해야지. 속으로만 하면 안 되지. 작년에 형아들 중에 지금 현재 고1 된 형아들 중에 그런 애가 있어. 8개 중에 2개 맞춰. 그럼 내가 볼 때 상식으로는 이렇게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한 소리 했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만 해도 좀 진짜 신사적으로 얘기를 했어. 자, 2번째 시험 한 10개 봤는데 또 한 3개 맞춰. 그럼 나 짜증나지? 뭐 하는 새끼냐? 그리고 와서 막 졸고 막 그래. 그럼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엄마 입장에서 니네 엄마랑 8분의 2 한 번 왔는데 이번에 10분의 3 왔어. 엄마 전화해. 애들 평균이 몇 점인가요? 1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이 한 5-6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그럼 우리 애가 거의 바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내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서운해 되는 거야. 뭐가 서운해하냐면 우리 애가 못하면 좀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라도 챙겨주고 이렇게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싫어.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아저씨 동영상 끄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또 나중에 이게 또 입출이 됐을 때 저 선생은 저렇게 정이 없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다시 난 싫어. 무슨 말이냐면 야 뭔가 좀 공부를 하겠다는 애가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건 첫날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선생님 요거 설명 들었는데 제가 100%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좀만 도와주세요. 야 그럼 이뻐서라도 도와주지 그런 애들은. 야 그것도 싫다 그럴까 내가. 근데 가서 맨날 이러고 있고 자고 있고 막 10개 중에 2개 맞추고 3개 맞춘 애한테 저거 내가 뭐 도와준다고 해결이 되겠냐? 걔가 공부를 안 하는데 답이 없는데. 예를 들면 야 구구단 외워라 했어. 그럼 누구는 여러분들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처음 외울 때 생각해보면 1은 2, 3, 6 길거리 가면서도 계속 막 중얼중얼 하면서 지네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웠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대부분 애들이 외우는데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애들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 애들도 가끔 있을 거야. 근데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애는 그냥 공부를 안 해. 남들 2, 1은 2, 2, 3은 6 할 때 지는 맨날 게임하고 놀러 댕긴단 말이야. 그럼 구구단이 안 외워지겠지.
근데 걔를 내가 도와준다고 구구단을 빨리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게 지 혼자 해도 되는 거를 왜 누가 뭘 도와주길 바래. 그냥 지 혼자 공부하면 되지. 나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할 일 없는 사람은 아니야. 어?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데 내용이 좀 어려워. 그래서 막 진짜 뭐 한 20-30분 일찍 와서 나 여기서 막 유튜브 보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오늘 한 10분 일찍 왔어요. 지난주에 이거 배웠는데 나 이거 좀 어려워서 한 번만 다시 좀 도와주세요. 야 그러면 거기다 대고 과연 내가 싫다고 할까? 기특해서라도 도와주지. 아 이 새끼 공부를 좀 하려는 놈이구나. 이뻐서라도 도와주지. 근데 3시간 수업, 2시간 수업, 한 1시간 반 동안 자다가 일어나서 선생님 다음 주에 모르겠어요 하면 내가 뭐 이쁘다고 걔 도와주고 싶겠냐. 안 자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너무 오해는 하지 말고 공부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첫날 내가 좀 강하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첫날. 그렇게 내가 지랄 맞은 사람은 아니야. 겪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걸 겪고 나니까 너무 좀 기분이 별로인 거야. 개인적으로는. 나는 분명히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가 안 들어놓고서 모르겠대. 나보고 어쩌라고. 지가 들었어야지 근본적으로. 여기 돈 내고 왔는데 이 퍼즐러 사면 돈 아깝잖아 기본적으로. 야 잠잔다고 막 수업료 깎아주고 그런 거 없어. 자기가 다 들어야지. 자 기본적으로 원자가 만들어진 원리야. 자 그럼 오늘의 숙제는 뭐냐. 요 챕터 숙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야 주기율 20번까지만 외워와. 물론 이미 난 외우고 있어. 땡큐. 오늘 숙제 없어. 이 파트가 없다는 거야. 앞에는 이미 숙제가 하나 정해져 있고 나는 주기율 20번까지 못 외웠어. 힘들겠지만 일주일 정도면 이거 20번 다 외워. 야 진짜 농담 한 개도 안 못하고 맘먹고 30분만 투자하면 20개 외워. 왜? 저 20개 중에 10개 이상은 니네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애들이야. 이제 와서 막 나 산소라는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그럴 리가 없잖니. 그럼 시작하자마자 이미 1번, 2번 두 개는 이미 외우고 들어간 거잖아. 이미 오늘만 해도. 그럼 냉정히 말하면 3번부터 20번까지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리고 산소, 탄소 보면은 무슨 맨 그런 애들 나와. 이미 원소는 익숙해 있는 애야. 다만 얘가 몇 번인지는 몰랐어. 그걸 좀 외워오라는 거야. 오늘의 미션은.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다시 얘기하지만 다음 주 시험 문제는 한 8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난이도는 안 어려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어렵게 내놔요. 아니야. 내가 뭐 니네 골목 먹일 일이겠나? 그건 없어. 최소한은 우리 있는 연습 문제 있지? 연습 문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문제 풀어봤잖아. 숙제 해봤잖아 지난주에. 숙제에 있는 중간 수준의 문제보다 조금 쉽게 낼 거야. 난이도 그렇게 맞출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